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이슈텔러, 북한 양강도 출신 2010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강미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가장 추운 곳 어딜까요? 말해 뭐예요? 강원도죠. 말고 강원도? 강원도 겨울 진짜 춥잖아요. 엄청 춥죠. 강원도 오지게 춥대. 춥지. 예. 그냥 북한의 대부분 지역은 강원도보다도 더 추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저는 어디서 살았게요? 아까 양강도. 네. 맞습니다. 백두산 근처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백두산 지구에서 의룡화 40도 내지 의룡화 35도, 이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의룡화 34도 내지 의룡화 27도겠고, 뭐 양강도뿐만 아니라 뭐 북한의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아주 따끈한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서 뭐가 제일 궁금하신가요? 갑자기? 아니 이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원래 좀 깜빡이 좀 이렇게 켜고 들어가는 들어오세요. 띵띵띵띵. 제일 띵띵띵띵. 제일 중요한 건 음, 아무래도 먹는 거죠. 먹는 거. 특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김치가 거의 뭐 유일한 반찬이기 때문에 대표님 명치김치 아세요? 명치김치 아세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사서 아마 할 영채김치 그래요. 맛있다고 하시면 어? 북한의 갓김치 맛을 보고는 혹시 기절합니다. 까무라치지 아유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지. 북한에 아무래도 겨울에 식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김치가 거의 뭐 유일한 반찬이다. 음. 그래서 집집마다 뭐 1톤씩 김장 전투. 김장 전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겨울에는 북한 주민들 향후에 덩그러니 김치만 딱 올라오나요? 저도 이제 김치를 딸하고 저하고 살 때 어. 1년 먹는 김치가요. 1톤 300. 에? 1톤 300을 드신다고요? 1톤이면 몇 포기입니까? 몇 포기입니까? 보통 모르겠어. 이제 다 넣으면 안 돼. 몇 포기 하면 1톤 나옵니까? 보리채 뽑아서 이제 그게 1톤이에요. 1톤 300인데 농촌 지역은 고난행군 때도 가지, 오이, 토마토 뭐 다 이제 절여서 반찬을 만들어 먹었고 토마토도 절여서도. 네, 토마토도 이제 파란 걸 절이거든요. 이태리식이네. 네. 어. 도시 사람들은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찬이 좀 단출할 수는 네, 있죠. 네. 근데 그게 바뀌어진 게 2000년대 후반이 되는 거죠. 그럼 김치 말고 다른 반찬은 뭐를 주로 먹나요?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해변가에서는 주로 이제 수산물이 나오고 네. 시골에서는 산나물이 좀 나오고 도시에서는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공식품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뭐 통조림, 소고기 뭐 통조림이요? 청어 통조림. 예. 그럼 김치 사 먹어요, 북한도? 그렇죠? 진짜요? 아마도 한국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을 거예요. 북한이 곳곳에 김치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습니다. 네. 시장에도 김치 판매 매대가 있어요. 그 김치를 키로에 팔거든요. 김치 1kg가요 2,200원이에요. 그러면 배추를 사다가 절여서 소금도 들잖아요. 그렇죠. 노동력 들고 네, 시간 네, 들고 절대 안 하는 거죠. 저랑 똑같네요. 네, 그쵸. 제가 네. 그래서 네. 일을 하는 거거든요. 뭐 네. 김장 전투는 너무너무 라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평범한 저기 시골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은 시골하고 도시는 조금씩 다르죠. 도시가 좀 더 활성화가 됐고 농촌은 그대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북한 하면 식량난을 아직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한테 듣는 얘기는 우리가 알던 북한과 차이가 있어서 너무 놀랍거든요. 맞아요. 미정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어요. 네. 한겨울인데 네. 막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데 강에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 불면서 그렇게 빨래하는 건 설마 아마 최근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코로나19가 이제 성행이 되면서 강에서 뭘 하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하고요. 그거 뒷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솥에다 물을 끓여서 집에서 빨래를 하고요. 겨울 같은 때는.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원하니까 강에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 빨래하는 거 세탁기가 있어요. 아. 세탁기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대부분 북한 시장의 세탁기가 한 180만 원 정도면 사요. 오. 네. 180만 원이요? 네, 180만 원. 북한 돈 18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한국 돈 한 6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한국보다 60만 싼 원도 거 아닌가요? 60만 원도 더 안 될 수 있어요. 50만 원 정도. 새 거가 중고 아니고? 새 거. 아.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노동자 월급 뭐 1개월 해봤자 뭐 몇천 원밖에 안 돼. 네. 도대체 뭘로 사지? 네. 몇 년을 일해야 이 돈을 살 네, 수 네. 있지? 그러겠죠. 근데 북한 주민들은 월급에 의존하는 세대는 거의 무역회사, 특수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월급에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매 가정에 장사를 안 하는 가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네. 굶어 죽으니까 장사를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가전제품 사고 뭐 옷도 사고 쌀도 사 먹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먹는 물, 식수 사정은 어때요? 식수는 사실 수질이 좀 나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질 개선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북한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각 지역에 압록강 수질 검사도 할 정도로 이제 수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높이고 있고요. 네.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그런 상식이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 물을 통해서도 코로나가 올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수질 검사를 지역마다 다 파견을 했고요. 그럼 식수 공급 수준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네. 24시간 내내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 있고 아니면 시간대별로 뭐 1시부터 4시까지만 물을 줍니다. 뭐 이러면 그 시간에 물을 다 받아놔야 되죠. 그럼 그 시간대 샤워해야겠네요. 샤워 같은 경우는 물통에다 물을 다 받아놓죠. 뭐 200리터 들어가는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걸 그럼 쓰거나. 겨울에는 추워서 그 물을 데펴서 쓰나요? 목욕? 더운 물도 나온다고 해요. 온수물도. 근데 물을 받아놓으면 식잖아요. 아무래도요. 그러면 뭐 집에서 좀 끓는 물 데워서 하거나 하겠지만 평양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온수하고 네. 냉수가? 양강도 같은 경우는 제가 내부까지 다 확인을 했지만 온수 뭐 냉수 다 나오는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네, 그러면 뭐 식수나 상하수도 시설도 별 문제가 잘 없는 돼가고 걸로. 있다. 네,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촌 지역하고 평양 지방 농촌 지역이 또 차이가 다 간극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심하게 난다는 거죠. 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행히 북한 가정의 겨울 나기가 막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음. 너무 어렵고 음. 정도는 아니고 알려진 것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북한 주민들이 겨울에 그럼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뭘까요? 아, 나 그 말 딱 질문을 받으니까 네. 또 생각나니 아우 추워 나가기 싫어. 이것도 뭘까요? 퀴즈인가요? 퀴즈예요. 북한 주민들이 겨울에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우이다. 뭘까? 체중 증가. 확진자. 어머, 우리 얘기 아닌가요? 이거 꼭 나가야 돼? 아 나가기 싫어. 나가고 싫어? 미세먼지? 겨울에 미세먼지 장난 아, 아니더라고요. 그래. 거기도 장난 아니겠다. 어. 아, 귀신이 무서워. 여름에는 여름 귀신, 겨울 귀신 달라. 힌트 또 없나요? 남편이 무서워. 남편이 무서워. 남편이가 그 여름에 무서워. 한국에서는 이런 거 안 하니까 안 하시죠?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요 노력동원이에요. 네? 노력동원. 노력동원?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쯤은 접했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1월 1일 때면 퇴비 막 이제 갖고 나가고 또 이제 농촌동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노력동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눈 오고 겨울이게 되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일단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구간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면 거기다 이제 염화칼슘 뿌리는 거예요, 나가서? 아니죠. 눈을 다 일일이 삽으로 치죠. 아니 근데 노력동원은 겨울에만 하나요? 눈 제설 작업이 끝이에요? 사철을 합니다. 사철을 하는데 겨울 같은 데는 사실 춥잖아요. 추우니까 나가기 싫고 그렇지만 억지로 나가야 되는데 또 안 나가게 되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릴 안 되죠. 거야, 벌써요? 네. 죽여버릴 그러면- 거가 아니라
나는 뭔데 나는 나가는데 니는 왜 안 나가냐 이렇게 하면 안 나가는 사람이 미안하죠. 한없이 미안하기 때문에 벌금. 그게 어느 때부턴가 벌금 형식의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을 안 나가면 쌀 1kg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김정일 시대 장사가 안 될 때는 정말 장사도 하기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 나가 오늘 나 몸무를 뗄 거야 이렇게 하고 동원을 나갔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루에 내가 나가 돈을 벌면 5천 원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동원 안 나가죠. 안 나가고 그래 나 5천 원 대신 오늘 그러면 빵 마시는 거 사줄게. 그러면 그 나간 단체에 빵을 사주고 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안 나가는 주민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학생들도 노력 동원을 하나요? 노력동원은 일단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무조건 중학교부터는 봄에 이제 한 20일 정도 뭐 가을에 30일 정도 이게 필수로 이제 동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노력동원이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한테 주는 과제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제 양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담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소식 전해주신 최근의 북한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던 북한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북한은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 정책, 뭐 또 건설 정책, 또 주민들의 시장 정책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북한을 바라볼 때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들여다보고 저도 이제 북한을 취재하다 보면 이런 건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북한 소식을 알리는 여러 매체들 또 개인 탈북민들 또 북한을 알리는 여러 방송들에서 보다 좀 정확한 북한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북한은 최소 10년 전 이야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은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다니까요. 저희가 맞아요. 이렇다니까요. 맞아요. 우린 달라. 이게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압력.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얘기. 10년 전. 아우 녹내 난다. 강산이 변한다. 맞아요. 맞아요. 요즘의 이야기. 그치 가장 어제- 핫한 right now. 어제 오늘의 이야기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바르게 빠르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이슈텔러 강미진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